자,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풀었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틀렸을 거야. 왜냐하면 좀 막 이게 확 다가왔어. 이 패턴의 유형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 이게 뭐 이제 출제라는 건 이제 수능도 있지만 6평, 9평, 2평까지 시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이제 항상 원칙대로 하자면 맛을 봤어. 그럼 뭘 하냐면 뒤에 문장 구성을 보고 그 뒤에 문장 구성이 불완전해야 돼. 그치?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맛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쭉 가다 보면 여기 일단 동사인 게 보인단 말이야. 여기가 또 동사인 게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동사고 저기도 동사면 what 절 안에 동사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대시든 what이든 그 절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있고 그다음 요거는 문장 전체 동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괄호를 쳐서 주어 그다음에 문장 전체의 동사 has been long recognized 이렇게 하면 이제 수동태 모양으로 나와 있는 전체의 동사 이렇게 이제 일단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 요 뒤는 이제 의미가 없고 요 안에서 문장 구성이 완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relatedness 이건 이제 명사가 알겠지? 주어는 represents 표현을 한다. fundamental human psychological need 이건 명사, 이 명사 이게 represent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네? 아직 없네? 그 왔으면 돼, 안 돼? 일단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틀린 거야. 이러면 돼. 그러면 이제 뭐로 바꾸면 돼? 안 되니까 뭐로 바꿔? 소위 대수로 바꾸면 되지. 대수로 바꾸면 대절 전체가 주어절이 되는 거죠. 주어절. 이게 길어서 뭘 보기 싫으면 it하고 뒤에 that하고 가주어 진주로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절이 전체가 주어절, 명사절을 이끄는 주어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룰대로만 풀면 돼. 문장 구성이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단지 이제 요거는 요 정도 알아봐야지. 여기서 끊어져서 동사 여기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지 아닌지를 파악해봐. 요 정도만 이해를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 잘못했는데 이거 어때요? 이런 거 있으면 괜찮아 보입니까? 그럼 다음으로 갑시다. 자, 어휘 문제. 이게 이제 처음에 봐봐. 첫 번째 문제만 해서 해볼게. retailers. 자, 우리 이제 단어 모르면 이제 단어 모르고 고생하는 거지. retailers는 뭐 하는 사람이야? retailer. 꼬리를 다시 붙이는 사람이야.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꼬리표 다시 붙이는 사람이야. 소매상. 소매상에 물건 들어오면 같이 다 택 다 붙여야 되잖아. 근데 소매상이야, 소매상. 자, 소매상은 concentrate, 집중하다. Most of their stock purchase, 대다수, 대부분 그들의 스탁은 이제 창고에 쌓아놓는 그 물건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물건들에 대한 구매의 대다수를 one wholesale supplier에 집중을 해야 되니 또는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되니 그 구매를 두 명이나 그 이상이 되는 서플라이어즈에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니? 라고 물어봤다. 그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글 읽을 때 A 그리고 B를 빨리 결정하면 되게 편안하다 그랬잖아. 이거는 지금 A와 B가 결정됐지. 뭐야? 나 소매상이야. 나 물건 구매해야 되는데 한 명한테 가서 계속 사야 돼? 도매상 한 명한테 사야 돼? 여러 명한테 나눠서 사야 돼? 이 두 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글이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게 한 명의 소싱, 공급업자, 그 근원 또는 균형을 맞춘 소싱, 여러 명에게 나눠서 사. 요거에 관련된 글이구나. A, B 결정이 됐지? 잠깐만. wholesaler라고 이렇게 R을 하나 갖다 붙이면 이게 도매상이라고 하는 도매상? 그러니까 wholesale supplier 하면 말 그대로 도매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도매상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 이야기를 쭉 해봐. 하고 있고, 자, 조금 이제 건너갈게. 우리 뒤쪽에 가서 조금 보자. 여기서부터. 자, 대부분의 경우에 리테일러즈들은 tend to use balanced sourcing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
앞에서 우리 봤잖아. 밸런스드 소싱의 뜻이 뭐냐면 한 도매상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나눠서 하는 거야. 이렇게 적어놨지, 그지? 또는 스플릿. 그 문장 구성을 보면 여기가 10, 2가 여기가 이걸릴 거고 more, 2 스플릿 여기 이걸릴 거야. 스플릿은 쪼개는 거잖아. 그래서 구매는 쪼갠다. more evenly 뜻 뭐야? evenly. 우리 이제 2주만 3주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이제 공평하게, 평평하게. 기억나지? 좋아. 그럼 여학생 짝수가 영어로 뭐였어? 아 그래. 내가 할게. 기억이 나는데 말하기 좀 싫지? 내가 네 말에 대답을 왜 하니 이런 느낌인 거지. 알았어 그래. 자, even 넘버리 짝수지 짝수. 그 다음에 이게 뭐야? odd 넘버리야. 이게 홀수인 거지, 홀수.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지? even은 양쪽이 이렇게 똑같아. 두 개씩 짝지어서 짝수. odd는 뭐야? 양쪽이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툭 더 튀어나와 있는 좀 기묘한 이상한 모양이야. 이런 느낌이었지. 아무튼 even 넘버, odd 넘버리 짝수, 홀수인 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이게 짝수 이건 안 까먹어. 그래서 일단 한, 둘, 셋, 넷. 미안해.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even이라는 말은 양쪽이 같단 말이니까 even이는 공평하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소매상은 뭘 선호하고 있냐면은 한쪽에만 모든 걸 다 사요. 이거 싫어해. 이거보다는 좀 쪼개서 이제 공평하게 사는 걸 좋아해. As opposed to 뭐에 대한 반대로서 concentrating most of their supply on their purchases. 그들의 구매를 집중해 하나의 wholesaler, 도매상에게 집중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as opposed to 이거는 수거같이 한 단위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혹시 모양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잘 못 본 것 같은 친구는 지금 기억을 합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원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소매업자들은 여러 개의 도매상에게서 물건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자, current trend, 현재 경향은 suggest, 시사 암시합니다. over the long term,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소매상들은 would hesitate, 망설여, move away from, 벗어나, concentrated sourcing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망설인대. 아니, 이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concentrated sourcing을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방금 위에서 뭐라고 적어놨어?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기꺼이 하려고 해, 선호해, 좋아해. 우리 투가 나오니까 prefer 정도 쓰면 제일 좋겠네 하는 걸 선호합니다가 되는 거지. 자, 이제 힌트가 조금 이제 쉬운 문제로 여러 번 나오거든. 자, 그 다음부터 봐봐. One of the reasons for this preference for balanced sourcing까지 딱 보는 순간 앞에 안 읽더라도 사고를 잘못된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뭐라고 그랬니? 이유, 이런 선호, 밸런스드 소싱에 대한 선호에 대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하고 뒤에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4번에 hesitate 하면 concentrated sourcing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망설인다. 이거는 concentrated sourcing 하겠다는 거니까 그 내용상 잘못된 거라고 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답이 되는 거야. 어때? 잘 풀었지? 요 정도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읽으면 두 문제는 무조건 풀 거라고 봅니다. 31번을 틀린 친구는 단어에 대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밑에 선지를 봐봐요. 리버스드는 역이지 반대가 되는 거지. 거꾸로 가는 거, 역행하다.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였고, 메서드는 측정하다 이런 말이었고, 컨트롤은 통제하다, 엘리미네이트는 제거하다. 요건 뜻이 뭐야? personify. 잘 모르지. 이제 답이 1, 2, 3, 4는 아닌 것 같은데 5는 뜻을 잘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personify는 뭐냐면은 의인화하다. 의인화. 그러면 위의 내용 뭔지 알겠지? 우리 사람이 갖는 속성과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을 쭉 적어놓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의인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들자잖아. personify니까. 그래서 의인화하다가 이 단어의 뜻이야. 요거로 이제 뜻을 만약 알았으면 위의 내용 자체는 막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런 면과 연결됩니다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는 상면이기 때문에 해석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야? 내가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단어가 뭐지? personify. 저게 뭐지? 개별화하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오를 좀 피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의인화하면 딱 그냥 느낌이 오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 내가 이 단어 모르는데 어떡해? 근데 이제 참 행복하게도 수능 시험에 저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직 모르지. 이제 출제 거의 마무리하고 막 이러고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그지? 그러니까 내가 저거 지금 하나 안다고 뭐가 바뀔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항상 단어 공부는 시험 전날까지 모르는 거 공부하고 가세요. 이게 그러니까 수능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기억했던 단어들은 더 생생하게 기억이 될 거 아니야. 몰랐던 단어 기억을 하면. 그게 나오면 정말 잘 알아봐. 아, 이거 내가 일주일 전에 공부한 단어인데 여기에 나오네. 이게 되게 행복해져. 알겠지? 그러니까 끝까지 단어 공부하세요. personal by 의인하다. 기억을 해두면 되잖아. 그죠? 자, 혹시 내용이 좀 힘들어도 지금 이야기해볼까? 그건 괜찮을 것 같아? 위에 내용은? 오케이. 좋아. 이건 이제 보는 정도면 될 것 같고. 32번은 어떻게 풀었어? 32번은 다 맞지 않았을까? 이거는 선문학이 다른 학문보다 되게 좀 불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걸 쭉 그냥 나열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읽으면서 다른 학문은 이렇고 다른 학문은 이렇고 좋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 잠깐만 보자. 그래서 앞에서는 다른 학문들이 이건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한 거고. 레스토랑은 야 그러면 천문학자는 그다음 봐봐. cannot 할 수 없다. drag 별을 실험실로 끌어당길 수 없다. 당연하지. 별을 끌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이거 봐봐. 영어 문장에서 나오는 스타일이라는 이 표현은 반드시 플라넷이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표현이라고 기록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는 뭐냐면 항성, 태양 같은 별을 가리켜. 항성. 언제나 그렇게 해석해야 돼. 영어 문장에서는. 절대로 지구 같은 별을 스타리라고 표현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별이잖아. 방 안에 있는 거 다. 목성도 별. 그지? 해도 달도 다 비슷하게 취급하잖아. 근데 이제 영어 문장에 달라요? 이거는 행성.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별. 혹성이라는 건 행성을 일본에서 쓰던 말이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일반적으로. 그지? 행성, 항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스타는 태양같이 뜨겁게 빛나는 별은 신앙줄로 잡아당길 수가 없다. They cannot make stars hotter or cooler. 별을 더 뜨겁고 더 차갑게 만들 수가 없다.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까? When their temperatures change. 그래서 계속 할 수 없다. 단지 이것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 제약적인 형태의 실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충분히 답을 알 수가 있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 풀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풀면서 문제가 좀 쉽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가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보자. 힘들었던 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일단. 어떤 게 좀 힘들었습니까? 33번 좀 힘들었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마지막에 빈칸이 있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알았다 뭐뭐를. 사람들은 알고 있대. 뭘 알고 있을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보자. 뭘 알았을까? 이분이 소셜러지스트, 사회학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대다수는 알고 있다. 뭘? There are differences. 차이가 있구나. 우리 사회에 차이가 있구나. 경제적인 계층,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적 지위, 교육, 다른 배리어들, 변수들 이런 것들의 바탕을 둔 차이가 존재하는구나를 알고 있다. 그치? 다 다르죠, 우리 사회는. 이것은 아마도 진실일 거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진실일 거다. 여기까지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지. 자, 이런 차이들은 are encoded in numerous ways. encoded의 뜻은 뭐였죠? encode. 암호화하다. 그치? 암호로 만들다. 그러니까 암호로 만드는 게 뭐냐는 거야. 겉으로 확 드러나진 않는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스며들어 있다, 녹아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인코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식을 한다. 그리고 증명을 해 보인다. 그것을 to each other 서로에게 언제나 자 인식도 하고 서로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게 돼. 뭘? 차이를, 디퍼런스를 인식도 하고 보여준다. 그런데 much of this is done unconsciously. 가만있어 봐요. 해석을 정확하게 봐요. much of this 이것의 많은 부분들은 is 다 행하여진다.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행하여진다. 뭐의 많은 부분이야? 뭐가 무의식적으로 행하여진다는 말이야.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인식하고 데몬스트레이트 증명한다, 설명한다 그것을 그게 뭔데? 차이잖아, 차이. 이 차이. 이 차이를 인식하고 증명한다. 서로에게 언제나. 그런데 이것에 많은 것은, 이것에 많은 것이 행하여진다 했으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행하여진다. 어때? 이거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사회 속에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있고 서로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행한다. 자, 이해됐지? 무의식적으로 해두면 하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그 다음은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한 게 문장에서 테마잖아. 자, 사회는 다르다.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다. 존재한다. 다른 계층이 존재한다. 근데 우리는 그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보여준다. 자, 여기는 이제 실험을 뭘 하지? 어떻게 듣고 말하는지에 관해서 하나 예시를 들어주는 거지. 자, 그 실험에서 뉴욕의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R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요거에 대한 걸 실험을 한다. 조사를 한 거야. 자, 뭘 해야 되는지 봐라. Sales people and customers differed substantially. 상당히 근본적으로 달랐다. 많이 달랐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들이 used R 사운드를 사용하는지가 좀 많이 달랐다. R 사운드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더래. 뭐에 따라? 글의 내용에서 유추해봐. 뭐에 따라 R 사운드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야. 계층에 따라. 지금 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계층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증명하고 산다고 그랬잖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R 사운드에 관련되는 걸 연구했는데 이게 다르게 사용이 되더라는 거야. 뭐에 따라? 당연히 계층에 따라. 그치? 상위층? 하위층? 글쎄, 이렇게 나누기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서 안 적어놨지. 그치? 상위층은 어떻고 하위층은 어떻고 이렇게 안 적어놨지. 그냥 계층마다 다르더라. 이거만 적어놨지. 그치? 그리고 제가 대충 예를 들어봐. 브롱스 액센트, 브롱크스. 여기가 조금 낙후된 지역인 거 잘 모르잖아, 우리는. 네, 낙후된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계층이 다른 거만 이해를 하는데, 봐봐. 이거 읽고 이해를 하는데, I wanna park the car over there in that big lot. 자, 이렇게 발음을 한대. 그 다음에, hyper corrected, 아주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은, I'm going to park the car over there in that big lot. 이렇게 발음을 한대. 차이가 먼저 느껴져? 여기서는 R 발음 안 나와. 파크, 더, 카 이렇게 R 발음 안 하면서 발음을 하는 계층이고 이쪽 계층은 뭐야? 우리가 소위 아는 영어식 발음으로 제대로 발음하는 계층이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때? 괜찮아? 내용 이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R 발음에 대한 차이가 나더라라는 걸 이야기했잖아. 자, 그럼 봐봐. 이것은 소위 말하는 so-called 소위 말하는 R 드라핑. 자, 이 소위 말하는 R 드라핑은 R을 떨어뜨리고 R을 발음하지 않는 것은 depended on social class.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 다르더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 외력을, 이 변수가 was not something. 이런 건 아니야. 대다수 사람들이 readily, 기꺼이 준비 다 된 채로 identify가 뭐야? 확인을 하는 거지. in isolation. 따로 고립되었으니까 이걸 따로 얘네들 계층은 R 발음을 떨어뜨리네, R 발음 안 하네 라고 따로 인식하는 건 아니더라. 어때? 이게 된 거야? 자, 다시 봐봐. 이 소위 R 드라핑이라고 하는 것은, R 발음 안 하는 R 드라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계층에 달려있더라. 사회 계층마다 이게 좀 다르더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수는 이런 게 아니야. 대다수 사람들이 readily identify,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고립 따로, R 발음 이거 따로 보니까 계층이 이런 것 같아라고 인식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층에 따라 다르더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뭐가 되겠니?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다? R 발음에 따라 계층이 다르구나를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위에서 어떻게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지? 아까 여기 있던 단어 뭐가 중요했었어? 여기 이 알고 증명하는 걸 어떻게 한다?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해놨잖아. 그리고 그 밑에 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R 발음에 따라 계층이 다른 건 알고는 있는데 readily identify 하지 못해. 이것만 딱 떨어뜨려가지고 R 발음에 따라 이런 계층이라고 말하는 못하는 거야. 근데 알고는 있어. 그 위에 내용과 연결해봐. 뭐야?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지. 그냥 아는 거지. 그냥 뭔지를 적극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런 식의 내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알고 있더라? 자, 그러면 요거 내용이 해당되는 게 뭐야? 오리진은 기원이니까 택도 없고. 바이탈 롤, 필수적인 역할, 세일즈 피플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무슨 소리야? 이것이 이 연결 between speech and class. 요거겠네, 요거.
그지? 말과 여기서 말이라는 건 R 드라핑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니까 그 말과 계층 사이의 연결을 말하는 방식과 계층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딱 요것만 떼가지고 이게 그거잖아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지? 알고 있었다. 이런 스피치의 실수들, cause misunderstanding. 아니 이게 이제 위에 나온 R 드라핑에 관련된 예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잖아. 그 계층에서는 R 안 쓰는 게 그냥 통용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 파크 더 카. 다 알아듣잖아.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니야. 동료와 소통하는 방식. They communicated with their colleague. 소통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 계층을 표시하는 거구나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야 내용이 맞는 거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제 나는 요즘으로 이제 내가 읽으면서 대충 감이 오고는 있었는데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게 아이고나 파크 더 카 오버데어 여기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해?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요거는 이제 요 예시를 들어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글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적절하게 R라고 불려주면 되니까. 그리고 저기 수능 끝나면 저 수학 공부를 안 해도 영어 공부를 해야겠지, 계속.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그 재밌게 하려면은 그냥 이제 내가 여행 가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사람들 만난다는 생각으로 영어를 말로 자꾸 해봐. 그럼 재밌어. 자기 혼자 이렇게 주고받아도 돼. 머릿속에서 들은 우리말로 할 거를 그냥 영어로 자꾸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재밌어. 재밌어지고 하면 할수록 또 하고 싶어지지. 그리고 실제로 여행 가서 혼자 가면 어쩔 수 없이 현지인과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일행이 한 3, 4명 이렇게 가잖아. 2, 3명 가잖아. 그러면 현지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엄청 줄어들어. 왜?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 친구들과 같이 가더라도 반드시 현지인과 자꾸 대화를 시도해야 돼. 알겠지? 그게 이제 나중에 추억으로 남아. 우리끼리는 맨날 보잖아. 그러니까 현지인과의 에피소드를 자꾸 만들어야지. 그래? 하하, 그럼 재밌어져.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번 어땠어? 좀 어려웠어? 그래? 자,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말기만 잘 알아들으면 돼. 자, 보자. 바이올로지에서 생명공학, 생물학에서 separation between form and function. 자,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form and function 이야기 하나같이. A와 B 딱 머리에 넣어놓으라고. 알겠지? 이거 빨리 설정해. 아니, 일단은 바꿔도 돼. 아, 이거 아니네. 그럼 다른 걸로 가도 되잖아.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형태와 기능, 요 사이에 분리는 디베이트의 원천이다. 디베이트가 뭐야? 논쟁이잖아. 논쟁의 원천이다. 아,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형태와 기능 요거 사이에 뭐가 다툼이 있나 봐요. 특히 평가에 있어서 of the mechanism that have played a role in evolutionary dynamics. 진화의 다이내믹스는 역동성, 역학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진화의 역동성, 역학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 말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게 뭐냐? 이 둘의 논쟁이 있다. 자, 그다음 이거 나올 때 해석 잘하라고 이야기했지? 이거 해석해봐. 이분 속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 이분 속 소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야. 대명사 같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조차, 이럴 때조차 이런 말이야. 이럴 때조차.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이럴 때조차. 그러니까 일종의 역적인 거지. 이럴 때조차. 위에서 논쟁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요 사이에. 그럴 때조차. 논쟁이 존재할 때조차. 알겠지? 이분 속 오케이 네. 이게 나오면 색깔이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뭐 이때조차. 그럴 때조차. 이런 일이 있을 때조차. 자, 논쟁이 있을 때조차. 이것은 명백해 보인다. 뭐가? structure of the hand. 손의 구조가 let it carry. 이것은 손이겠지? 손의 구조가 손이 carry 수행하도록 만든다. A variety of functions. 기능을 수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명백하다.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이 글에서 지금 이제 위에서 form하고 function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펑션이 여기 나오니까 이제 알 것 같고 그 스트럭처리라는 단어가 폼이라는 단어랑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냐? 정말 이해했나 우선 이제 그러니까 왜 갑자기 폼이랑 펑션인데 여기는 스트럭처랑 펑션이야? 이게 아니잖아, 이제? 뭐라 그랬니? 단어를 바꾼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럭처는 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조금 더 먼저 주도적으로 존재하고 뭐가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니? 뭐가 더 주도적이야? 그치? 스트럭처리 더 주도적인 거지, 지금. 폼이 더 주도적인 거지. 그러니까, 뭐다? 스트럭처리 구조가 let it. 자, 손의 구조가 let it. 이 손이
수행하게 만든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만든다. 그 손의 구조가 먼저 결정이 되면 그 구조에 의해서 기능이 수행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수학 시험의 비용대로 쓰면 여기 나오는 스트럭처 얘가 먼저고 얘가 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펑션이 만들어져 라고 이야기해. 스트럭처럼 펑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요걸 여기 문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구조가 먼저네. 그리고 펑션이 그 다음으로 오는 거네. 가 됐지. 그 다음 문장 봐봐. assert는 뭐야? assert. 주장하다. 주장하다.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니까 주장하는 거 뭘? 손이 has evolved. 진화를 했다.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도록 진화를 했다. 그리고 has a structure. 구조가 developed. has a structure. 구조를 가진다. developed. 발전된. in accordance with its function.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구조를 가진다. 기능에 맞춰서 발전된 구조를 가진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그걸 뒤집어 놓는 거지. 맞지? 라고 주장하는 것은 is absurd하다. 자, absurd 뜻 뭐야? absurd. 어리석은, 멍청한 이런 단어지.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통해서 명백해졌지. 뭐가 먼저 와야 돼? 구조가 먼저 와야 돼. 그리고 기능이 따라오는 거야. 반대로 주장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글에서 뭘 주제로 삼고 있는지 이해가 된 거 맞지?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쭉 내려갈 거야. 내려가서 자, 계속 보자. 똑같은 것이 진실이다. 뇌도 진실이다. 아주 특별한 나이다운 되게 좋아하거든. 뇌도 좋아했으면 좋겠고 자기랑 관련된 단어는 꼭 기억하시면 알겠지? 꼭 기억하시면 알겠지? 네. 나서 기억 안 하려고? 할 거지? 제가 이걸 기억할 수 있겠어? 다재다능. 보니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아저씨 뭐야 여기서 이러면 수험생은 일단 네 저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러면 안 돼. 아니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알겠지? 이제 대수생들과 수업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선생님 저는 너무 긴장돼서 제 실력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할 거야? 지 마음이 약한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는 게 뭐냐면 마음이 담담해져 가야 돼. 그냥 긴장도 하지 말고 너무 기쁘지도 말고 그냥 담담하고 편안한 상태로 가야 돼.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는 친구는 청심환을 좀 먹고, 그지? 먹어봤어. 안 먹어봤는데 그날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만약 먹어볼 생각이고 너무 긴장이 될 것 같으면 일주일 전에 나 너무 긴장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먹어봐야겠지. 그때 먹어보고 내 몸이 괜찮으면 먹었는데 졸린다.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 먹으면 안 돼. 그지? 그런 애들 있어. 그날 안 먹던 청심만 먹거나 그날 안 먹던 몬스터 먹고 시간 망쳤다는 친구도 생각보다 많아. 유리 안 해보고. 그래서 이제 나는 농담 반 진담 반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 옛날에 람보 게임이라는 게 있었거든. 뭔지 모르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내기 같은 걸 해가지고 치면 그 벌칙이 걸리는 거고 지하철에 지하철이 들어오잖아. 지하철 문이 열리지? 타고 나는 람보다를 외치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람보가 누군지는 알지 않을까? 그지? 우리 존 람보 총 쏘면 무조건 불사신인 아저씨, 그지? 네? 실버스타 스텔론. 그래서 두두두두두 쏘고 문이 닫히기 전에 내리는 게임이야. 못 내리면 어떻게 돼? 뭐 이제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얼굴에 철판을 좀 깔아야지. 그냥 못 하잖아. 안 그래?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야 람보 게임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 너무 정성을 들이고 너무 막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실수를 하지 않아. 안 돼. 이러고 살면 너무 이렇게 긴장되고 자신감 없고 우울해져. 그러니까 좀 에이씨 그래도 돼. 알겠지? 누가 앞에 끼어들려고 그러면 안 끼워줘도 괜찮고 있잖아. 바뀌면 내가 새치기를 한번 하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상황이 되면 이거 새치기 하면 안 끼어들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니라 하고 아저씨 미안해 내가 새치기 한번 했어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 그렇지 긴장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애들한테 누가 야 너 참 잘생겼다 참 예쁘다 참 미래가 밝아 보인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라고 그냥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저는 그런 거라 그런 부류 아닙니다. 굳이 왜 그래 지금? 앞으로도 평생 알겠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 사람이 날 좀 잘 봤구나. 이거 얼마 줘? 반대로 야, 너 진짜 못생겼다. 넌 앞으로 평생 살아도 이상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때?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좋은 말 하시면 좋게 받아들이라고요.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자, 다시 봐봐요. 이 단어 아주 특별한 다재다능함. 이 기관 뇌의 다재다능함은 디렉트 컨스퀀스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 어떻게 이것이 올가나이즈드가 뭐야? 조직화되어져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조직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구조. 그리고 스트럭처. 이 구조적인 특징이 need to be closely examined. 이 구조적 특징이 아주 면밀하게 조사되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내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재다능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구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마지막. 눈도 이바르트 스트럭처 구조적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진화를 해서 그래서 눈들이 스페셜라이즈 특화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리셉션 오브 라이트 스트리머나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걸 전문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구조적으로 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이야기지. 어때? 다 똑같은 말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고 빈칸에 들어갈 거야. 뭘 쓰면 돼?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구조가 먼저였고 형태는 나중이었어. 구조가 먼저였고 기능이 나중이었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을 찾아봐. 보이잖아 눈에. 어디 보여? 1번 봐봐. 펑션이 follow from form. 폼을 따른다. 뭐가 먼저 간다는 이야기야? 폼이 먼저 가는 거잖아. 그리고 펑션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 이게 그냥 답인 거잖아. 괜찮지, 그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오는 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문장에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위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를 이해를 하면 사실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가 먼저고 기능은 나중에 오는 거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괜찮아? 사실 막 쌤 생각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요 두 번째 여기 문장 해석하면서 이제 이게 앞뒤가 막 헷갈려. 이래버리면 이제 문장이 뒤죽박죽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 알겠지? 편하게 풀어. 편안하게 알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 두 개를 A, B 딱 정해놓고 뭐가 먼저야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요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다음 좀 힘들었던 거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가 좀 힘들었습니까? 37번 이렇게 쌤이 그랬잖아요. 이 문제를 이제 잘 풀리면 그냥 답이 보이고 그게 오답이라 하더라도 그날은 못 바꾼다고 그랬지. 그걸 답으로 체크했고 낼 거야.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게 이건지 잘 모르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제 니네들이 뭐 대명사에 뭐 이런 거 다 안다고 그죠? 그 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ABC 위에 이제 뭉텅이까지 해서 네 뭉텅이가 있잖아. 그죠? 네 뭉텅이가 있는데 이제 잘 볼 게 뭐냐면 그래. 나중에 바꾸더라도 기본적으로 뭘 하느냐. 어디가의 끝과 무언가의 차원은 연결돼. 이렇게 연결돼. 이걸 보라 그랬지, 이걸.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봐봐요. Heart of Discomplexity가 나오잖아. Discomplexity라고 쓸 때 this는 무조건 앞에 나오는 거라 그랬지. 정관사는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처음일 수도 있어. 근데 this 딱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무조건 앞에 나와야 돼. 일단 A하고 C 중에 이 컴플렉시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디에 있지? 그냥 내가 이제 너네가 문제를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A의 컴플렉시티가 나오나? 단어가 일단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컴플렉시티가 어디 나오나? C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어디에서 마지막 쪽에 이제 커다란 복잡함을 하면서 말이 나오지.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해석을 잘 못해도 이 B는 뭐랑 연결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일단 C의 마지막하고 B가 연결될 것 같아. 어때? 제 말 이해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랑 이 컴플렉시티하고 이 컴플렉시티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지.
아 이건 내가 지금 답이 안 보이는 상태거든. 그럼 이렇게 하라고. 이게 답이 될 거야 아마. 그러면 C의 마지막과 B의 처음으로 연결을 해주면 돼. 그치? 자 이제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보자. 어떻게 이해를 했지? 위에서 뭐라고 했는지 봐봐. 대다수의 조직은 분한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원들이 equiped 장비를 가지고 장비 갖추어져서 equip이 장비하다잖아. 장비하다. 모두 필요한 task work competencies. competency의 뜻은 능력이지 능력. 그러니까 업무를 볼 수 있는 task work,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장비한 채로 올 거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아니 신입사원 뽑았는데 얘가 우리 회사에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offer training, 훈련을 제공한다. gain skills, 기술을 얻도록 하는 훈련을 제공한다. essential, 본질적이야, 필수적이야, 성공적인 task performance를 위해서 example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면서 모든 것들을 쭉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준대.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 튜토리얼 이런 거 해준대. 엑셀 배워야 되네. 엑셀 잘해? 그 수능 끝나고 할 일 없으면 지금 엑셀이라도 열심히 공부해라. 알겠지? 나중에 아니 그 회사에 일단 신입사원으로 가면 엑셀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능숙히 다뤄야 뭐 이렇게 일도 잘 주고. 미생 봤냐 미생 나 안 보다가 얼마 전에 봤거든. 한 3개월쯤 전에 봤거든. 그 할 때는 안 보고. 근데 그 보니까 뭐 일 안 주니까 사람이 그냥 막 미치려고 그러는데, 야 너는 하지 마 이러고 빼놓고 딴 사람만 일 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조금 힘들고 수능이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들면 이런 생각해. 내가 수능 끝나고 뭐 하지? 이런 생각해야지. 나는 이제 끝나고 할 게 뭐였냐면은 못 봤던 영화보기였거든. 너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보려고 작정하고 있었어. 그래서 끝나고 나서 비디오 빌려가지고 친구랑 맨날 친구 집에 가가지고 비디오 두세 개씩 빌려서 보고 서로 이제 감상평하고 점심은 이제 라면 내가 사가지고 가서 그 집에 끓여 먹고 막 이러면서 맨날 그러고 이제 한 보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 이게 가끔 이제 시내로 같이 영화를 보러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했었어. 나름 좋았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일을 시킨다고 이야기했지, 그지? 그 다음에 일단 봐봐. 어디셔널이가 A 처음에 나오니까 A가 처음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거다. 이거 좀 이따가 보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좀 전에 해결했잖아.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뭐야? C가 나오고 B가 나오는 거지. 자, 일단 봐봐. 내용을 연결해보자. 회사가 신입사원이 오면 업무 교육을 이제 업무를 맡을 만큼 능력이 없으니까 업무 교육을 시킨다. 이 조직이 neglect, 좀 간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무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provide employee에게 training on teamwork competence. 요거를 공급해야 되는 걸 무시하고 있다. 자, teamwork competence가 뭐야? 팀으로 일하는 능력, 경쟁력. 혼자에 대한 능력, 경쟁력 말고 팀으로서 함께 할 때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요거에 대한 훈련을 좀 적게 하는 것 같더라. 트레이닝 for teamwork는 become more important, 더 중요해진다. 왜? 팀이 더 복잡해지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복잡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extract, 추출하는 거잖아. maximum benefit, 최고의 이익을 추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함의 일부는 can be attributed to. 자, 요거 해석해야 돼. 이 attributed to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attribute라는 단어를 쌤이 좀 강조를 몇 번 했잖아 최근에.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누구의 탓으로 돌려지다. 어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이거 좀 한자로 조금 어렵게 귀속시키다 이렇게 귀속되다. 귀속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두면 해석이 좀 꼬일 때 머릿속에서 해석이 좀 잘 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 복잡함은 귀속된다, 탓으로 돌려진다, 점점 더 증가하는 prevalence, 우세함, 이게 우세해져. 글로벌라이제이션,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점점 더 우세해, 점점 더 커져. 그다음에 distributed team이라고 하는 거. 님들 distributed team은 뜻이 뭘 것 같아? distributed. 일단 해석부터 해봐. 디스트리뷰트는 뭐야 뜻이? 분배하다, 배급하다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분배가 되어진, 이렇게 분배가 되어져 있는 팀 이런 말이야. 자, 이 디스트리뷰트 팀에 대한 설명 어디서 나와? 그 다음에 또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봐봐. 또한 디스트리뷰티드 팀은 이 팀이 뭔데? 설명하잖아. That work together, 함께 일을 하는데 공유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일을 하긴 하지만
not in the same physical location. 같은 물리적 장소에 있지 않아. 또는 동시에 있진 않아. in distributed team은 can be quite effective.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this separation이 make teamwork를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게다가라고 이야기하면서 distributed 팀에 관련되는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 이제 그러면 우리가 C하고 B가 연결된 다음에 A는 요 다음에 distributed 팀에 관련되는 상세한 설명과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A가 마지막으로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C하고 B만 연결해놔도 이제 답은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잖아. 그 다음에 C의 처음에 뭐가 나와?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랑 A 처음에 어디셔널리가 나오는 거 보면 A가 처음이 되기보다는 C가 처음이 되는 게 더 맞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CB가 나온 다음에는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도대체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어.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가도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흔하게 풀고 있는 힌트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CB가 먼저고 A는 마지막이 된다고 알 수 있잖아. 어차피 뭐 3, 2, 1, 6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고 오지선다로 나온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답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용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지. 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있잖아. 그날 문제 풀 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확신이 들면 그게 정답인데, 확신이 좀 안 들잖아? 마음이 마음이, 이렇잖아? 그럼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확신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쌤이 이제 가끔 이런 말 하잖아. 내가 이 질문을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얘가 이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누구한테 설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내 혼자 스스로 낼 수 있잖아. 아, 여기는 디스컴플렉스가 C에 나오니까 C하고 B가 연결될 것 같네. A는 어디셔널이니까 처음 나뉠 것 같네.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면서 훈련을 시키지만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팀워크에 관련되는 거네. 그 연결이 이렇게 되면 답이 되겠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그날 시험장에서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정답이 돼. 거의 정답이야. 근데 이거 같은 데가 뭐가 좀 찝찝해 이러면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 그런 경우는 정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지. 그러니까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가?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수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 그냥.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내가 오늘 필이 예를 들어서 BAC로 꽂혔어. 그러니까 안 고쳐져. 그날은 안 고쳐져.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검토를 할 거면 내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힌트를 배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 또 이런 거 있잖아. 쓴 거 고치면 어떻게 돼? 틀리잖아. 참 어렵지, 그래? 그래서 일단 쓴 거 고치지 마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이제 다 괜찮아? (39번) 틀렸어? 39번 한번 읽어볼까? 자, 우리 예전에 이제 이거 쌤이 지문 추구만 공부할 때 연극은 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좀 있으면 목소리가 높아야 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면 좋겠고 안 나도 우리 상식을 알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이거 meanwhile 뜻부터 잠깐 보자. 우리 while의 뜻이 뭐가 하는 동안에 또는 당면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meanwhile은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져. 이거랑 meanwhile은 똑같은 그냥. 단지 차이가 뭐냐면 while은 이제 접속사니까 요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잖아. meanwhile은 이거는 부사야, 부사. 그래서 그냥 문장에 똑 들어가면 돼.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meanwhile이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가 읽으면서 meanwhile이 소위 역접의 의미를 갖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러는 동안에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문장을 순하게 연결하는 건지 그 정도 파악을 해주면 돼. 그거는 우리가 while을 해석할 때 하는 거랑 같은 느낌으로 해주면 되는 거지. 자, meanwhile, film actor. 영화 배우는 thanks to. 님들 이거 읽어봐. 어떻게 읽어? 읽어봐. 더빙. 자, 더빙하고 읽으면 뜻 이해가 돼? 근데 이제 이걸 듀빙 하는 순간 아이씨 모르는 단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잠깐 이제 지금은 알겠지. 이거는 뭐야? 얘는 아무나 읽어봐.
뭐야? 장르. 그래서 우리 장르라고 하는 거 장르잖아. 지금은 알고 있겠지. 나는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봤을 때 이런 단어가 영어에 있다니 쨍네 뭐지? 하늘 찾아보고 장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왜 장르야? 발음이 왜 이따위야? 그때 나무도 이게 프랑스에서 왔다는 걸 안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미치겠더라. 이제 어느 순간 장르를 알았지. 알면 돼. 이거 뭐야? 읽어봐. 정은 이거 읽어봐. 아니 뜻을 말해도 돼. 뜻이 그거지 뭐. 그게 그거지 뭐. 재민, 너 눈빛이 이렇게 날카로운데? 왜 이렇게 날카로워? 11월달 되니까 이제 이렇게 탁 뭔가 집중이 더 잘 되는 느낌인가 봐. 그지? 왜냐면 가을은 좀 추워야 되는데 이게 더워가지고 좀 그렇긴 하다. 좀 춥고 막 이래서 어떻게 수능날 너무 추우면 어떻게 막 이러니까. 야, 학교 배정 받으면 되게 막 긴장되겠다. 옛날에 학교 앞에 가서 응원 많이 했는데 아침에 눈을 부시시 비비면서 한 6시, 7시 정도에서 학교 앞에 가. 이제 정시 학교에 가가지고 그거 주거든. 그 선물 세트 같은 뭐 그런 세트 같은 거 저 치약 세트 이런 거 막 이제 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메가스터디 감겨 있잖아. 이제 그거 들고 모르지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재학생인지 뭐 재수생인지 모르잖아. 그냥 오는 친구들한테 가서 화이팅! 이러면서 하나씩 막 주면 대부분 다 그걸 좋게 받더라. 행복하게. 그리고 하면은 이제 이러고 있는데 내가 담임했던 애가 오는 거야. 졸랑졸랑. 그래서 안녕! 그랬더니 선생님! 그래서 막 애가 눈물이 글썽글썽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 화이팅! 잘할 수 있어! 뭐 이러고 이제 토닥토닥 해주고 보냈지. 끝나고 났는데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 우리 애가 선생님 봐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 시험을 잘 본 것 같다. 문자가 오고. 그래서 내가 아침 잠 설치면서 나간 게 참 잘했고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혹시 필요한 이야기 해 알겠지? 내가 그 학교에 가가지고 누구 이름 두 군데는 못 갈 거 아니야. 그지? 가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읽어보라고. 자, 그러면 혹시 몰랐으면 오늘부터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발음해봐. 뭐라고 발음해? 그냥 발음을 해봐. 그치? 뉘앙스지, 뉘앙스. 뉘앙스라는 영어 단어야. 뉘앙스라고 읽는 순간 우리 뜻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더빙이야, 더빙. 그러면 영화 배우는 더빙 덕분에 더빙이 뭔지 알잖아. 더빙하면 옛날에 장삐쭈 아저씨 혹시 알아? 장삐쭈 병맛 더빙 혹시 알아? 나도 그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유튜브 클릭하다 보니까 장삐쭈 병맛 더빙 그 진짜 좀 이게 병맛인데 좀 계속 클릭이 돼야 돼. 이상한 그런 그렇죠. 그 아저씨가 요즘 그 군대 하는 그거 하는 거야. 이름이 똑같아서 설마 했더니 그 아저씨 맞구나. 그랬구나. 사람이 이렇게 다 발전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더빙 덕분에 doesn't require voice,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다. 대화는 나중에 더해질 수도 있다. 더빙하면 나중에 더해지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했어. 이건 뭐냐? 영화 이야기야, 영화 이야기. 그러면 meanwhile하고 나온 걸 보면 앞에는 뭐가 나와 있겠니? 영화 이야기 아닌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는 동안이를 하든 그러는 반면회를 하든 어쨌든 영화 배우가 아닌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영화 배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풀어야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풀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자, 너 단어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데 또 적어줬지. 두드러지. 알아둬야 알겠지. 또 적어주긴 할 거야. 기억을 하고 있어. 두드러진 차이. 이거는 무대에 있는 드라마니까 연극일 테고 필름도 드라마는 영화일 테고 연극과 영화의 두드러진 차이는 관점이 있다. 포인트 관점이 있다. 그렇대. 우리는 머릿속에 뭐야? 연극과 영화 이야기하는 그림이나 A와 B가 연극과 영화가 이렇게 다 머리에 들어오잖아. 어떻게? 우리는 연극을 본다. As we will watch. 그지? 생략하는 건 뭐야?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싶구나. We will. 우리가 볼 거야. 라는 대로 연극을 본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연극을 본다. 우리는 영화를 본다. 단지 필름메이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원해 우리가 to see it 이것을 봤으면 하고 원하는 대로 영화를 본다. 연극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고 영화는 보여주는 대로 그냥 우리가 보는 거네. 그런 말을 한 거지. 차이가 좀 있네. 그리고 영화에서 우리는 또한 영화는 또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다. 뭐 그런 거더라고. 아직까지 뭐 목소리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차이에서. 그다음 이것은 진실이 된다. 트루이즘. 진실이 된다. 뭐가 이제 가져오신 거잖아요. 무대 배우들은 액트 위드 연기를 한다. 목소리로 연기를 하고 영화 배우는
얼굴을 사용한다는 게 진실이 있다. 영어 배울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잘 챙겨야 된다. 잘 챙겨야 영어 배우면 된다. 그렇지? 그다음에 even in the most intimate situation, 자, 친숙한 상황에서조차도 스테이지의 관중들은 자, 스테이지 플레이, 무대 연극이죠. 무대 연극의 관중들은 자, 그리고 이제 봐봐. 노트, 야, 너 좀 필기 좀 해봐. 이거 좀 잘 기억 좀 해봐. 뭘? 단어를 우리가 사용한 단어, 어디언스. 연극은 어디언스를 보는 거야. 어디언스가 보는 거야. 이 단어 뜻이 뭐야? 어디언스, 오디오, 소리. 듣는 사람이잖아. 듣는 사람이라고 단어를 쓰잖아. 나 스펙테이터. 이 단어 뜻은 뭐야? 스펙테이터. 관람객. 그러니까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어디언스라고 쓰잖아. 이제 스테이지 플레이를 위한 어디언스들은 그러면서 가로치고 야, 좀 기억 좀 해봐. 필기 좀 해봐. 뭘?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어디언스라는 단어 이거 좀 기억 좀 해봐. 어디언스가 뭔데? 듣는 사람이야. 난 스펙테이터, 관람객.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야라는 단어를 쓰잖아. 이것 좀 기억해봐.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거 뭘 의미하는 거야? 목소리, 소리에 관련되는 겁니다라는 특성을 지금 부여하는 거지. 반대로 그럼 보는 건 누구야? 어디 쪽에 해당되겠니? 당연히 영화겠지. 영화는 보는 게 주가 되는 거고 연극은 들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관객들은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질 거다. comprehend,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거다. broadest gesture, 커다란 제스처를 올법. 해석해봐. 어떻게 할 거야? 자, 연극을 보는 관중들은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질 거다.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거다. all but broadest gesture. 벗의 뜻이 뭐야? 벗이. 그러나 아니잖아. 그러나. 쌤이 벗이 그러나가 아닐 때는 어떻게 쓰라고 했어? 그래서 except예요. except. 이거는 꼭 기억해도 그러나라고 해석이 안 될 때는 except라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해석이 돼. 그러면 봐봐. 이 broadest gesture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란 이야기야? broadest gesture, 요것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왜? 연극은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목소리를 어디언스들이 뭐 나중에 이해를 하고 기억하는 거 이 몸집밖에 없는 거야. 눈에 보인 거. 들어서 이해를 하는 건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야. 목소리가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극은 듣는 거에 연결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페이스는, 얼굴은 좀 특별히 인상적이라 해야 돼. 잠깐만 있어봐. 갑자기? 이상하지 않아? 아니 봐봐요. 그러나 얼굴은 인상적이라 해야 돼. 잘생겨야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꼭 잘생길 필요는 없지. 인상적이면 되니까. 개성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의도를, 색깔을 잘 봐봐. 그러나 얼굴은 아주 인상적이라 해야 돼. 앞에까지는 연극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인상적이라 해야 돼.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어째? 뭔가 뚝 떨어진 느낌 들지 않아? 이렇게 느끼면 그때 위를 넣어봐. 위에 뭐라 적어놨니? 반면에 영화 배우들은 더빙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지 않다. 위에서 영화는 뭐로 하는 거라 그랬는데 얼굴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영화는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얼굴로 영화를 만드는데 얼굴이 어때야 돼? 좀 인상적이야. 알겠지? 특히 언제? 레그너페이 확대가 됐지? 다운도 타임 1000배만큼 클로즈업이 돼서 영화 70인치 큰 화면에 쫙 미안해 70인치 화면에 70인치 그 필름으로 이렇게 쫙 내보냈는데 큰 화면에 얼굴 딱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좀 인상적이다 라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얼굴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여기에 뭔가 빈칸이 생겼다는 게 느껴지잖아. 그리고 여기 딱 넣어보니까 느낌이 어때?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연극은 이런데 반면에 영화는 소리 필요 없다. 얼굴로 하는 거니까. 대신 얼굴이 좀 인상적이야.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진 틈을 찾는 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인 와일이 나오면서 앞까지는 영화가 아닌 이야기를 하고 영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지점이구나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어쨌든 여기가 그 다음에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앞에는 연극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뭔가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힌트를 잡아서 넣어보고 맞는지를 한번 돌돌돌 맞춰보면 느낌이 확실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든다. 괜찮겠습니까? 좋아요. 다른 것도 힘든 것을 이야기해봐.
이제 괜찮아. 다 이해가 된 것 같아. 알겠다.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의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오늘 시험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요 한 줄만 이해를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쉽게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그것도 아니었나 보다.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요거 이렇게 마무리하고 3회를 하나 더 뽑아줄 테니까 그거 주중에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다음에 오늘 4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시험을 한번 보고 이렇게 가봅시다. 알겠지? 7회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2번 남았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하면서 저번에 하다가 이제 중단했었던 것도 다음 주부터 숙제로도 볼 테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지? 유닛 테스트 합시다. 와 드디어 유닛 테스트를 할 시간이 왔어요. 자 우리 4시인데 우리 몇 시에 끝나는 거야? 4시 우리 8개 다 풀어도 되지? 영은 왜 날 째려봐? 8개 다 풀러가니까 째려보는데? 8개 다 풀기 싫구나.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 좀 힘들게 갈 테니까 4개씩 쪼개서 풀자. 일단 4개 먼저 풀고 시간 보고 나머지 4개를 풀지 말지 할 테니까 앞에 있는 4개 먼저 풀어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이거 물질이 안 쳐져 있어요? 네. 아 그렇네. 여기는 팔로우 아웃렛 여기.
갔다 오세요. 거기가 다 맞았는데 이게? 아니 뭐 틀렸어. 틀렸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영원님 아침에 중계 봤어. 다음 주도 볼 거야. 이제
네. 안 문자 소리 절대 안 해. 오늘 떨어졌으면 안 봤는데 그렇지. 안타깝게도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안 도와주네요. 안 도와주네 진짜. 아 네. 진짜. 근데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서 뭐, 네? 좋은 기분 있고 연결해서 수능 잘 보고 그다음에 월드컵도 보고. 젠지가 이기려나? 저는 DRX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나도. 상대적으로 조금 DRX가 편할 것 같거든. 아닌가? 낭만이잖아요. DRX. 그래.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DRX 응원 좀 하고 그 다음부터 DRX 응원하면 안 되겠지. 창원이 다 풀었니? 다 맞았어? 아니야. 재민 다 풀었어? 정훈이는 풀면 이야기해주세요. 다 풀어가는 것 같은데. 다 맞았어? 아니야? 자, 그 이제 문법 문제의 한정이 뭐냐? 내가 이제 문법을 잘한다, 문법을 좀 잘 푼다. 지금까지 주었던 문제 문법 내가 다 맞았다.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약간 이제 사람이 약간 이렇게 오만해져.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훈아 괜찮아 해도 괜찮겠어? 시간 좀 더 줄까? 다 했어? 오케이.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자, 5번을 보세요. 우리가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because 5번 뒤에 명사만 온다는 걸 모르지 않잖아. 이걸 모를 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딱 봤어. because네? 그러면 on appeal to emotions or habits is 이러니까 뭐가 좀 이상해. 그지? 그지? 그러니까, sorry, my mistake. 그러니까 appeal to emotions and habits is 이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 그러니까 because는 괜찮군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지? 그러니까 이제 문법 문제를 그래서 몇 번 했어, 틀린 친구? 몇 번 했어? 이게 안 보이니까 이제 맞는 거 고르는 거지, 그냥, 그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게 또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으면 그걸 이제 선택하면 될 거야. 그 틀린 게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적어도 얘가 들어있는 문장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걸 해본다. 여기까지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괜찮거든? 그럼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 The process부터 시작되잖아. 그러면 the process가 주어야 과정, 어떤 과정? Where beliefs and attitudes are changed. 믿음과 태도가 바뀐 그런 과정.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because가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the process가 주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is가 동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동사야. 그러면 이제 문장 구성이 달라졌지. Because on appeal to emotions and habits. 감정과 행동에 대한 호소 때문에가 될 테니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이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은 그러니까 감정과 행동에 대한 호소 때문에 심지어 믿음과 태도가 바뀌어진 그런 과정은 is known as 알려져 있다. heuristic persuasion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문장 구성이 된 거죠.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제. 근데 이제 because부터 시작해서 주어 동사 나오니까 괜찮아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제 수능 시험에서는 절대 이거 못 고쳐. 그냥 끝났지. 그날은 이것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하다 싶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문장 전체 구성, 주어 동사가 뭔지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는 다 됐지, 그지? 이걸 몰라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못 알아보면 틀릴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걸 틀려서 98점이나 97점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틀려서 89점이 되는 순간 그치,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지? 그럴 거면 차라리 80점을 맞지. 뭐 하라고 3개를 더 맞췄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좀 어려웠습니까? 1, 2, 3, 4 중에. 당연히 재민아,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 당연히? 하나도 안 어려웠어? 3번 뭐가 어려웠어? 4번이 좀 어렵지, 그죠? 말이 좀 애매하지, 그죠? 4번 한번 읽어보자. 무슨 말 했는지. 이게 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시험 이런 거 나오면 수험생의 한 80% 이상은 아이씨, 뭔 말을 하는 거야,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들거든? 자, 어떻게 이제 이런 걸 풀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마지막 빈칸이 있으면 마지막 문장을 하가. 힌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어. 자, common feature, 보편적 특징, across all types, 이 모든 유형을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특징은 이거다. 자, 우리가 이제 뭘 발견해야 돼? 위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모든 타입이라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나 보다. 그 중에 공통점이 뭔지를 찾아서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보라고, 짧게. 힌트가 될 수 있잖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거 보고 하는 건 안 보고 하는 건 글을 읽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할지에 대한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맞지? 뭐가 공통되는지를 찾아보자고요. 자, 일단 단어를 좀 해석을 해봅시다. 일반적인 특징, 문법, 클로즈는 구절, 문장 있는 그 구절의 문법적 특징은 that is particularly useful to us. 우리에게 유용한 특징은 하러데이라는 분이 terms, 이거 동사니까 말로 만들다, 용어로 만들다. 하러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던, 용어를 붙였던 term. 이게 용어, 기간, 뭐 방법,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알지? 관계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알 테고 지금은 문자 부정사가 하러데이 terms니까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그래머티컬 메타포리라고 이름 붙였던 거다. 얘들아, 메타포 뜻 뭐였어? 메타포 뜻이 뭐야? 은유, 비유, 이거 알고 있지? 은유법,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는 은유법 있잖아. 그게 메타포란 말이야. 알아야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법의 특징, 우리에게 유용한 문법적인 특징은 문법적인 메타포, 은유다, 비유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씨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은유가 나오면 국어 시간도 힘들지 않아? 나 국어 시간에 은유법이 제일 힘들었는데 은유법 하면 옛날에 좀 기계적인 그런 국어를 배우던 시절에 수업 시간에 밑줄 그어, 네, 은유법 써, 네, 그게 은유법이에요. 근데 왜 은유법이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은유법 외워야 돼 이런 거였어. 이제 그러다가 그 국어 시간에 해방된 게 고3 국어 시간에 이제 해방이 되기 시작해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러면 되는 거구나를 그때부터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 그때부터 좀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 아무튼 문법적인 메타포가 유용한 거래. 가만 있어봐. 우리가 생각할 때 메타포리컬 랭귀지, 비유적인, 은유적인 언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what linguist가 못하고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는 렉시컬 메타포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렉시컬이 뜻이 뭘까요? 렉시컬? 잘 모르겠습니까? 또는 이 모양을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까?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밑에 뭐라 그랬지? 밑에 적어줬나? 적어줬어? 그럼 뭐라고 돼 있어? 단어, 어휘에 이런 말이야, 어휘. 그러니까 뭐 다 그린 건 아니지만 모르는 거 이상한 모양이 나오니까 밑에 봐야겠지? 그러면 봐봐. 우리가 문법적인 메타포에 관련되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시작을 했어. 근데 문법적인 메타포 설명이 좀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타포라는 걸 생각을 하면 단어의 메타포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 단어의 메타포에 대한 설명을 보자. figure of speech, 말의 형태, 어떤 단어나 구가 literally denotes one thing. 자,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 단어가 어려우니까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사실은 별로 안 어려운데 우리 3주 동안 기억합시다. denote. 반대되는 단어 connote.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 자, 요거는 니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거는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우리 요거 배웠지? implicit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connote는 어떤 거냐면은 explicit. 잠깐만. 미안해. 이게 explicit이야. 미안해. 바꿨어요. 이게 implicit이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implicit, explicit 뜻 기억나지 않아?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x는 바깥이니까 explicit은 형용사로 명백한 이런 말이야. 바깥으로 확 드러나는 명백한 이런 말이고 implicit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은연중이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연중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라고 했던 단어야. 그래서 denote는 뭐냐면은 의미를 드러내다. 국어 시간에 외연하다 이런 말 배운다. 외연하다. 너무 어려운가? 드러내야 돼. 그런 말이고 connote는 내포하다. 안에 가지고 있는 거야. 의미를 내포하다 이런 의미야.
이게 디노트, 컨노트의 뜻이야. D는 버리고 드러내는 거고 컨은 안에 가지고 있는 거고. 괜찮지? 내가 솔직히 말하면 요 두 단어는 이 두 단어보다 적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얘는 이제 안 적어주잖아. 이거는 모르면 안 되지. 오케이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봐.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 그 국어 시간에 운용법이 뭔지 배워서 알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기 설명하잖아요. 영어로 봐봐. 말의 어떤 형태, 모양이야. 어떤 단어나 구가 어떤 단어나 구야. 리터러리 말 그대로 denotes one thing 한 가지를 드러내는 한 가지 의미를 드러내는 단어나 구가 사용되어서 in place of another 다른 것의 자리에 사용되어져 대체가 되어서 사용되어져 이게 은유법이야. 그래도 모를까봐 이제 또 설명하지 그지? 뭐 하려고? 써졌을 때 실사 암시하기 위해서 뭘? 유사성을 실사 암시하려고 두 가지 사이의 유사성을 실사 암시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 한 가지 것을 드러내는 말 그대로 한 가지를 드러내는 단어나 구가 다른 것의 자리에 사용되는 거 이게 바로 메타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지. uploaded loudly 라는 표현은 자 uploaded 박수 갈채를 받았지 엄청 크게 박수 갈채를 받았다 라는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렉시컬 메타포 언어의 은유법으로서 uploaded thunderously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어때? 그럼 이해가 되는 것 같아? loudly를 thunderously라고 이렇게 바꿔놨잖아. 그러면 우리가 천둥 같은 박수 그러면 천둥 같은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 큰 박수가 나왔다라는 걸 연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은유법이잖아. 이해가 됐어? 그럼 뭐가 포인트야? 은유법에서 여기가 포인트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노트 원팅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 자리에 사용되면서 은유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해된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힘들더라도 예시를 보면 우리가 느끼잖아. uploaded loudly라고 하는 것을 은유법으로 써봤더니 어떻게 표현이 돼? uploaded thunderously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가 있겠구나. 이게 이제 단어에 의한 은유법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문법적인 메타포는 관계가 있다. shift, 변화. 어디에서? 문법에 대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 rather than the lexis. 이거는 단어겠지 그러면. 단어에 대한 변화. 단어를 바꿨잖아. 단어의 은유법은. 근데 문법의 은유법은 단어가 아니라 문법적인 거다. 예를 들어서 uploaded loudly. 자, 알다시피 uploaded 과거 분사, loudly 분사. 큰 소리로 박수가 방금 뭔지 알겠어? 실판 긁으면 소름 끼쳐. 같이 끼쳐야 돼. 그래야 고통이 나눠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 고통을 나누면 지금 5명이니까 5배가 돼. 대신 지속 시간이 5분의 1로 줄어들어. 라고 난 생각해. 고통을 나누는 게 좋아. 네 아프니 나랑 같이 아프자. 같이 아픈데 그러면 내 고통이 지속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아픈 사람 토닥거려주고 같이 아파해줘. 알겠지? 진짜. 그리고 나도 아플 때 그냥 있지 말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아파라고 얘기해. 그러면 걔가 이제 내 친구면 같이 아파해주고 뭐 아파? 그래? 이러면 이제 손절하면 돼. 이제 그러면 돼.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 그러면 아파하고 절반으로 줄여. 알겠지? 그래? 아 이거 그래. 우리는 안 아플 거야. 우리는 아프지 않을 거야. 수능 끝나고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봐봐. 단어에 의한 메타포는 이런 식으로 thunderously라는 걸로 단어를 바꿔서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문법의 메타포는 뭐냐면은 이 과거 분사와 부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얘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위더 그래마티컬 메타포를 통해서 loud applause라는 걸로 표현될 수가 있다. 얘는 형용사고 얘는 명사잖아. 우리가 applauded loudly라는 요 느낌하고 loud applause 박수갈채 큰 박수갈채라는 것하고 느낌이 어때? 막 달라? 아니지 거의 똑같지.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문법적으로 모양이 바뀐 거지. 이게 문법적인 의미야. 단어적인 의미는 뭐야? loudly를 thunderously라는 다른 단어로 바꿔주면서 의미가 비슷한데 뭔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공통점이 뭐야? 우리 찾는 게 뭐야? 공통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공통점이 뭐야? 뭐라고 해야 돼 공통점이? 뭔가 다른 걸로 바꾸네. 그게 공통점이잖아. 그치? 단어에 대한 은유는 단어를 바꿨고 문법에 의한 은유는 문법적인 모양을 바꿔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마티컬 메타포 이 경우에 그래마티컬 메타포는 그 다음 봐봐. 관여한다. verbal 말의 과정 이 reconstruct 이런 결과를 가져와 노미널 그룹이라는 결과를 가져. 이건 뭔 말인지 몰라 우리가.
노미널은 명목상 이런 말이에요. 명목상.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어적인 과정을 명목상의 이름의 어떤 그 그룹으로 만들어준다. 노미널과 제이션, 명목화, 이름으로 만드는 명목화라는 것은 언어의 그룹이다. 사실 원어는 모스 프리비얼 아주 이제 우세한 유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머티컬 메타포에서 아주 우세한 유행하는 형태인 거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헬러데라는 아저씨가 다양한 다른 것들을 일레버레이트 막 신중하게 막 연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노미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인 메타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자, common feature across all types 이 모든 타입에 관련해서 공통된 특징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런 문법적인 메타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지?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공통점은 뭐겠니? 이거는 뭔가 바뀐다는 거지. 언어가 바뀌든 문법적인 게 바뀌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마지막 설명이 뭐냐면 문법적인 메타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형태가 되든지 문법적인 어떤 모양새가 바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답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몇 번이야? 3번인 거 알겠지? 쉬프트 변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문법적인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 여기서는 이제 과거 분사와 부사가 있었던 것이 형용사와 명사라는 다른 역할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은유에서의 공통점일 겁니다. 문법적인 의미의 공통점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밑에 거 보고 뭘 찾을지를 쭉 하면서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핵심이 되는 거면 골라봐. 바꾼다는 게 핵심이야.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걸 문법적인 의미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쨌든 바뀝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답으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3으로 답을 해주면 되겠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나머지 어려운 게 뭐니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할 표정이야 지금. 그런 거야? 알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준 거 버리지 말고 꼭 풀어보세요. 알겠지? 하루에 3-4문제씩 이렇게 풀고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채영이는 이거 잘 보고요. 공부 또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